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농협금융과 법농협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화두를 제시하고 변화와 도전으로 농협금융을 이끌고 있는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과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또 초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협 가족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농협금융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범농협 가족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도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이 정말 훌쩍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국의 영업점과 해외 점포를 다니면서 우리 그 최일선의 직원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인 그리고 지역 농축협 그리고 또 우리 경제지주의 여러 자회사들을 둘러보면서 범농협 조직에 대한 이해와 함께 농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초죠. 4월 4일 날 강원도 고성과 속초 현장 경영 때 기억이 상당히 생생한데요. 그 첫날에 갑작스럽게 산불이 일어나서 저희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 대응하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네. 예. 그때 제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했던 게 야, 정말 우리 농협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그 농촌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그 관계 직원분들, 특히 이제 고성과 속초, 양양에 있는 시지부, 군지부 직원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을 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2만여 명의 농협 금융인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실 때 본인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군요.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다면 51점을 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낮은 점수인데요? 예, 왜냐하면 나머지 49점은 저희 선후배 농협인들의 몫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참 근무하고 있는 우리 농협 금융인들이 평가해 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한 11년의 그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서 다시 1조 원 클럽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여러 노고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분들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작년 1년 전에 제가 취임할 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에 범농협의 수익원으로서 수익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끊임없이 얻어야 되면서 그리고 협업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4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여러 직원들과 또는 간부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아직도 미진하지만은 올해도 그 초심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농협금융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저보다 사실 직원들이 궁금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은행 파주시청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 황보람입니다. 먼저 김광수 회장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만약 제 나이 정도의 청년 시절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요? 궁금합니다. 이 5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라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젊은 나이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청년 김광수가 해보고 싶은 일은 어떤 걸까요? 청년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기쁩니다. 네. 그리고 뭐 에너지가 솟아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봤던 영화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아마 그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으로 심은경 씨와 남은희 씨던가요? 네네. 그분이 그 과거로 돌아가서 청춘으로 돌아가서 했던 자기의 그걸 롤을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청년기였던 1985년에는 우리 한국 경제 규모가 한 1천억 불 정도 됐습니다. 연간 GDP 수준이.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한 22대 후반쯤 돼가지고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면은 제가 지금 있는 올 그 2019년 이때는 이미 우리 한국 경제가 GDP 규모로 그때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성장한 1조 5천억 불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세계 강국입니다. 경제 강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롤을 해야 할 파트라면은 민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중에서 특히 그 가장 영향력이 큰 금융업 부분이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부분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이 순간에 제가 청년이었다면은 이번 주에 그 농협은행에 입사 원서를 내서 합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게 된다면은 그 프로 금융인으로서 현장에서 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 이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농협은행으로 입사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 뼛속까지 정말 농협인이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음 직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NH농협캐피탈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신원섭 대리입니다. 먼저 회장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1년 동안 농협금융을 위해 애쓰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NH농협금융은 많은 강점과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셨던 NH농협금융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농협금융이 나아가는 데 있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회장님께는 조금 예리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협금융의 강점과 약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우리 농협인들을 많이 만나보았고 그때 간접적으로 느꼈던 생각하고 지금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보면서 구체화된 생각으로 보면은 먼저 우리 농협금융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객들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점포가 있고 또 인재들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지주와의 시너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게 다른 어느 금융회사보다도 가장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력 풀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가 좀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은 저희 농협금융지주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로서 제일 중요한 점이 자본 확충인데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본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강점을 잘 살리고 약점을 보완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의 농협금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생명 경기 북부사업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열 과장입니다. 제가 지주회장님께 궁금한 점은 현재 농협생명의 경영 상황이 어렵고 직원들도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의 농협생명의 경영 상황에 대해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 농협생명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2012년에 공제에서 보험으로 변화해 오면서 그동안에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변화 관리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의 과정에서 보면은 자본 규제라든지 회계제도 이런 보험과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그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상당히 생각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보험업이라는 게 다른 금융업과 차이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NH 생명보험의 어려움도 과거에 장기간에 걸쳐서 쌓여온 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특히 우리 생명 같은 경우에 상품을 예를 들어 보면은 보험회사 상품 하나는 언뜻 잘못하면은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력이라든지 수익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경영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그 단기적인 어떤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인 가치를 상당히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을 파는 판매망과 관련돼서는 저희 농협금융지주가 굉장히 누구보다도 좋은 그 농축협이라는 훌륭한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채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저희가 좀 부족한 이제 신채널 부분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크지 않지만은 강한 신채널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생손보 대표분들 같이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같은 어떤 답을 같이 한번 찾아내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경영진이 제시한 목표들을 또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따라만 주신다면은 앞으로 그 멀지 않은 기간에 다시 건강하고 훌륭한 생명보험사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해결책을 다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 직원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종합기획부 허무영 과장입니다. 농협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회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직원 개개인이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되는지 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농협금융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농협금융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주력해야 하고 직원들의 역량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인구 측면에서 봐보면은 포노사피언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 이게 지금부터 5년 전에 2015년에는 우리 인구 전체에서 그게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에는 46%에 달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반영된 우리 금융거래 형태를 우리 농협은행을 통해서 한번 봐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 농협은행의 총 거래 건수가 한 130억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지털 이런 걸 통한 비대면 거래 비중이 96%인 125억 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세계적인 플랫폼 전문가인 칼 아스시라는 일본 분이신데, 그분 그 강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분은 아마 그 금융업을 하다가 이제 그 플랫폼 전략가로 변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날 강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2, 3년 후에 대한민국과 일본 은행에 커다란 변곡점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에는 디지털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다른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금융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도 그 많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RPA라든지 그다음에 AI 로봇을 활용한 로봇 어드바이서라든지 챗봇 등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 IT적인 어떤 시스템 전환을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상당히 큰 오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 문제를 커다란 그 코끼리에 비교한다면 어느 한쪽 다리를 만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고객 접점부터 채널, 상품, 그다음에 사업 전략, 경영 관리 등 전사적인 경영 문제를 다시 리뷰해야 될 때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 체계도 다시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개개인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문제도 이제 디지털 어떻게 보면은 유저이자 고객 차원에서 우리 사업 자체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에 잘 적응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어떤 소양도 충분히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해서 저희 경영진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지주나 이런 측면에서도 혹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할 때 충분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직원들의 궁금증이 다 풀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즉 취임 2기의 농협금융의 운영 방향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으로의 농협금융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생각인가요? 예, 지금까지 해왔듯이 저희가 체질 개선, 그다음에 농산업 전체의 가치 제고,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서 변화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가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1조 클럽을 회복했는데 어떤 단기적인 업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면서 보다 건강한 우리 경영체가 될 수 있도록 농협금융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농협금융의 존립 기반이 농업, 농촌, 농민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농산업 전체의 가치체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농협금융 시스템도 토탈 어떤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농산업 전체 생애 전 과정을 통해서 원활한 금융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후발 주자로서 저희가 글로벌 사업을 활성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점이라든지 현지법인이란 이런 네트워크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 왔는데, 그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해외 투자와 같은 그런 활동도 더욱더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의 한 과제로서 디지털 문제는 방금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의 변화 구조 전반을 잘 관리해 나가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농협금융에 참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고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인재 양성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협금융에 들어오신 분 자체가 또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 않는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 가족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 그간의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고 1조 원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 1사분기에도 다른 여러 지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저희가 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우리의 노력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농협인 선배분들의 선견지명과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서 했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숲속에 나무를 베어서 집도 짓고 또 가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나무를 활용해서 집 짓고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전에 묘목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잘라낸 묘목의 자리에 우리는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되는 그런 자세를 또 한번 가져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탑다운 형식으로 저희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경영진들이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 직원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진행된 상황을 잘 점검해 나가면서 촘촘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우리 계열사 경영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잘 받아주시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또 자기 자신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오붓한 충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월라벨과 소확행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광수 금융지주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 농협 금융의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